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20일 토요일, 감사스마일이 제일로 좋아하는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10번씩 시도했다. 조지 버나드 쇼. 감사스마일도 정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실패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서해선 교통 그리고 일산 대곡 소사선이 내년 1월에 개통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산 대곡 소사선이 알짜 노선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요. 이어서 조금 이제 서해선까지 같이 한꺼번에 지금 이제 2023년 10월 지금 개통 예정으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서 이 지금 일산 대곡 그러니까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이 연장되는 거랑 서해선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신 분도 많이 있고, 또 감사스마일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의외로 이 일산 소사선, 대곡 소사선 또 조회수는 상당히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그 다음에 우연찮게 감사스마일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일산 대곡 소사선, 특히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고양 특례시를 천지개벽을 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대박 노선이고요. 황금 노선입니다. 서해선 개통이 머지 않음에도 지금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요. 특히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더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추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명 서울고속도로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문상항 고속도로랑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산 소사선이 이제 마무리 공사 잘 돼서 내년 1월에 지금 개통 예정인데 정말 꼭 계획대로 개통이 되기를 갖다 바라고요. 수도권 서북부권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서 충청남도 홍성까지 가는 남과 북으로 이제 종으로 내려가는 이 서해선의 파급 효과는 분명 개통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023년 10월에 지금 이제 홍성에서 이제 화성 국제 테마파크까지 연결되는 서해선이 아마 개통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일산 대곡에서 일산 소사선, 대곡 소사선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해선이 교통 호재다. 정말 앞으로 상승 지역 및 투자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황금 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부 지역 떠오르는 교통 호재, 강남, 여의도, 마곡, 서울역, 판교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환승 가능한 지역에 미리 투자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내년 1월 아니면 2월에 지금 준공이 돼서 이제 대곡역, 일산에서 대곡선까지는 이제 대곡역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산에서 소사선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일산 소사선, 또 많은 분들은 이제 대곡 소사선을 알고 있는데 감사스마일이 일산 소사선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포공항을 거쳐서 소사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내년 1월에서 2월 준공 예정이고요. 소사 원시선은 이미 개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시역부터 시흥시청까지 신안산선도 환승이 되고요. 수인분당선 4호선까지 환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파급력이 좋은 노선이다. 제가 감히 신분당선이 황금 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두 번째로 황금 노선이 될 거. 이제 물론 9호선 그리고 2호선도 물론 황금 노선이긴 하지만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이런 서해선, 대곡 소사선은 정말 고양시에 정말 고양시를 천지개벽하게 해주는 정말 엄청난 노선이다. 황금 노선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환승 가능한 지역에 대곡역이라든지 김포공항역, 소사역, 시흥시청역, 초지역, 원시역에 미리 투자하시라는 말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교통호재로 확 바뀐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철도가 없다가 생겨나면 혁신적인 교통 변화가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철도, 교통,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일자리가 같이 병행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송에서 마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안산이라든지 또 인천이라든지 뭐 부천이라든지 가는 게 정말 불편하거든요. 근데 내년 1월 이후가 되면 이런 것들도 정말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이 기업을 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든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하철이 교통이 뚫리는 지역에다가 또 사옥이라든지 또 이런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자 꿀팁 세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게 일자리 증가는 인구 증가. 인구 증가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집값 상승이라든지 토지 가격도 상승을 갖다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서해선을 갖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해선이 완전 개통이 되는 게 내년 1월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충남 홍성까지 이제 이게 들어오고 그게 충남 홍성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개통되는 게 2023년 내년 10월인데 제가 조금 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뒤에서는 말씀드리겠지만 신안산선 때문에 완전 개통은 아마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안산선이 지금 이제 차량 정비창 그러니까 차량 기지가 국제 테마파크역, 즉 다시 말해서 송산 그린시티 내에 그쪽으로 해서 지금 들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늦춰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충남 홍성에서 화성 송산까지 이제 들어오는 계획되어 있고요. 사업도 지금 순조롭게 지금 공사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에는 이제 서해선도 이렇게 개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서해선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서쪽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 신산업벨트가 새만금까지도 앞으로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서해선이 새만금까지도 아마 연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서해선과 연결되는 세 가지 구간만 알아도 수도권에서 충분히 오를 지역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산 대곡,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곡 소사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홍성에서 송산선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완성이 되면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제 서해선으로 이제 통칭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는 서해선은 소사 원시선만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소사 원시선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일산에서 소사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성에서 충남 홍성에서 송산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홍성에서 송산선은 정말 아쉽지만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서해선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노선을 갖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각자가 제가 감사 스마일 한번 이야기 드리는 이 서해선을 한번 관심을 갖고 이걸 갖다가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산역, 풍산역, 백마역, 국산역, 대곡역으로 들어오고요. 여의도, 마곡, 강남, 서울 있는 이제 대곡역에서 두 정거장이면 김포공항역을 갑니다. 그래서 이 김포공항역이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항철도 타려면 수세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수세까지 갈 필요 없고 김포공항역까지 이제 지하철로 다닐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이제 김포공항도 이제 저희는 지하철로 예를 들어서 삼성에 계시는 분들은 뭐 4정거장, 5정거장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 30분 이내면 김포공항을 다닐 수 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런 교통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과 판교, 서울을 잇는 이제 소사 원시선을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이제 신안산선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정말 그런 파급 효과는 정말 크고요. 고양시에서 이제 정말 서남부권을 가려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게 4호선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호선이 아닌 이제 서해선으로 이런 것들이 다 갈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서부 지역에 떠오르는 황금 노선, 서해선, 더 나아가서 일산 소사선, 대곡 소사선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정말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지금 GTX-A 뭐 여러 가지 뭐 신분당선 이런 호재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저는 황금 노선인 서해선, 일산 소사선이 앞으로 고양시를 정말 천지개벽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산에서 강남이라든지 광화문, 마곡, 여의도로 가는 게 이제 17분에서 3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교통의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면 정말 대곡 소사선이 일산의 알짜 노선인 이유가 기존까지는 한강 남북을 가로질러 이어주는 노선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가는 노선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남북을 갖다 가로질러 가는 노선 자체가 고양시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정말 백마에서 김포공항이 4정거장이고요.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지금 5호선, 9호선, 그 다음에 김포 골드라인, 그 다음에 공항철도까지 4개의 지금 환승역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대구 소사선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5개 환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소사선이 서해선으로 해가지고 완전 개통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일산에서 고양시에서 업무직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감자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일산 소사선 개통하기 전에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어제 지금 그제군요, S1, S4 블럭 당첨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S1이 더 좋나 S4가 더 좋나, 물론 S4가 입지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지만 S1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 청약 되신 분들은 본 청약까지 기다려 주시고, 고양시에 그동안에 이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다려 보시고 내년이 되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말 저도 이제 서해선 관련해가지고 땅머슴에 돈 되는 토지 투자 블로그를 토대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서해선 노선도 연장을 개통 시기를 좀 알아보면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좀 중복되는 부분 넘어가고, 송산역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홍성역까지 이렇게 쭉 계획되어 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 연말까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늦어져가지고 이제 내년, 원래는 올 8월까지 노방공사를 완료해서 후속 분야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딜레이 돼서 2023년 10월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선 복전절자 사업이 완료되면 KTX 이음 고속열차가 도입돼가지고 홍성부터 송산까지 정말 믿지 않겠지만 4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고양시에서 충남 홍성까지 1시간 반밖에 안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사람들이 믿질 않았는데, 아마 이게 내년에 이제 완전 개통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2024년에 2025년 정도로 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금 보통 소사에서 원종까지 선개통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원했는데, 이게 사업 시행자 쪽에서 대곡 소사선과 함께 이제 개통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가지고 아직 소사 원종까지 선개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충분히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서해선이 개통되면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계돼가지고 광양이라든지 전라도 목포까지 갈 수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원시를 지나서 소사, 대구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땅머스님께서 이야기 하시는데, 원시에서 송산 구간은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시화호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화호 연결되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안산선과 지금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안산선 공사 구간 때문에 아마 준공 시점은 아마 2025년 4월이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3년 상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아무리 좀 빠른다고 하더라도 2024년, 2025년 정도까지 돼야지만 원시에서 정말 송산 구간까지 선개통이 되고 홍성에서 출발한 서해선이 이제 대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이 서해선의 파급 효과는 서해선으로 해가지고 대구까지 가는 게 아니라 도라산까지 가고 홍성에서 이제 장항선까지 연결되고, 이 중앙에 이제 서해선 중앙으로 해가지고 KTX까지 연결이 또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엄청난 서해선의 파급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해선 타게 되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보다 더 파급력이 있는 그런 노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홍성을 간다든지 뭐 전라도로 간다든지 경상도로 가게 된다고 하면 외곽 순환고속도로 꽉 막혀 있는 곳에서 이제 갔다가 정말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이제 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광명 서울고속도로도 이제 개통되고 2025년에서 2026년이 된다고 하면 도로뿐만 아니라 이 서해선까지도 이제 이용을 한다고 하면 교통의 분산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더 나가서 이제 이 속도도 정말 KTX급으로 해가지고 정말 빠르게 서해선 이게 100km 이상으로 지금 달리는 그런 전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더 나가서 이제 새만금까지도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을 것 같고, 이 서해안 벨트로 해서 기업들이 정말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교통의 그런 여건들이 잘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경북 고속철도라든지 서해선 연결되는 거는 2028년 이후나 가능하지만 2028년이 길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기다리시면 더 좋을 것 같고 2015년 착공 당시 서해선은 신안산선을 공영해서 서울까지 직결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중간에 시흥시청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서해안 KTX 개통도 2028년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연장 노선도 개통 시기를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은 홍성에서 송산 구간이 운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항선 1단계 홍성에서 천안 서울역까지 완공이 되고 2024년에서 2025년에는 원시 송산 완공에 따른 홍성에서 대곡 구간까지도 아마 운행이 돼서 아마 이 서해선이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이제 충남 홍성까지 또 전라북도라든지 가는데 상당히 편해질 것 같고요. 더 나가서 기업들도 더 많이 서해안 벨트로 몰려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2025년에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홍성에서 시흥시청, 여의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해선 관련되어 있는 주변 지역은 상당히 호재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에서 2027년은 장항선이 완공되기 때문에 대곡에서 홍성, 목포, 여수 운행까지도 직결 또는 환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8년 이후에 홍성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게 되면 서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서해선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고 또 서해선의 그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 지금은 느껴지지 않겠지만 빠르면 내년 1월이 되면 정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정말 고양시가 이제 천지개벽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각자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서해선 대곡 소사선이 고양시를 천지개벽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뭐 GTX-A, 뭐 예를 들어 킨텍스 개발, 신분당선, 창릉 3기 신도시, 뭐 대곡 JDS 지구, 용산 업무 지구가 있지만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고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이 고양시를 정말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엄청난 노선입니다. 이런 엄청난 노선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좀 느끼는 거예요. 이런 노선이 이제 내년 1월에 내후년 3년이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대곡 소사선의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아직까지 고양시의 집값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 공부를 정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이 이 지하철 전철이 단순하게 지금 김포공항에서 대곡으로 연결되는 게 능곡역 그다음에 대곡역으로 두 정거장밖에 안 되어 있는 이 노선 자체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급 효과를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보세요. 지금 김포공항역뿐만 아니라 소사역도 1호선이 환승되지만 이 중앙에 소사에서 원시까지 연결되면 예를 들어서 수인분당선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당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또 4호선을 또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신안산선도 2025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신안산선으로도 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에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또 서부선 그리고 또 여의도에서 신안산선까지 된다고 하면 정말 지금 거미줄처럼 그러니까 수도권 남부라든지 수도권 동부 쪽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되어 있는데 수도권 서북부라든지 서남부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고 그게 이제 머지 않아서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정말 늦더라도 올 하반기 내년 1월 전에는 정말 내 집 마련하시고 정말 종잣돈이 없다라고 하시면 미리 계약을 해놓으시고 잔금을 좀 한 2년 후에 치르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꼭 하시고 나는 정말 종잣돈이 없어갖고 나는 그렇게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정말 약간 좀 업이 돼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이 땅머슴님의 이 서해선 노선도 연장 이 개통 시기가 정말 머지 않았고 제가 지금 소사 원시까지만 연결되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지만 송산으로 해가지고 또 원시까지 해서 여기에 이제 시화호가 이제 있지만 이 시화호로 해가지고 또 신안산선이 또 이제 머지않게 2025년이면 한 3년 남았는데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충청남도까지 예를 들어서 천안까지
포승지구까지도 가고 향남까지도 화성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이 정말 지하철 이 지하철이 아니라 거의 KTX급으로 해가지고 정말 황금 노선이 서해선이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 서해선 개통도 2023년 10월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 정말 어찌됐든 간에 내년 1월에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제가 이 소사역에서 김포공항 이 대곡역 그리고 대곡역에서 일산역까지 연결되는 정말 지금 정말 황금 노선인 대곡 소사선 이게 2023년 1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계획대로 개통이 되기를 제가 감사스마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 애청을 하신 분들도 꼭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이 무사히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고 내년 1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이고요. 감사스마일은 또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